오늘은 제 결혼식이에요. 근데 혼주석이 없어요. 게다가 친정엄마를 결혼식에 부르지 않았죠. 친정 쪽 친척들도 한 명도 안 왔고요. 어머, 혼주석이 없네? 요즘은 그렇게도 하나 봐. 제 결혼식에 혼주석을 없애기로 결정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말해도 쉽게 믿지 않을 그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엄마, 나 결혼 준비 시작했어. 상견례 날짜 잡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생활비 끊어놓고 혼자 잘 살겠다고 나가더니 다짜고짜 결혼하겠다고 연락을 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그지같이 사는 줄 알아? 그때 저는 엄마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혼자 자취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 인생, 너 나 엿먹이고 나가니까 좋냐? 응, 이런 걸 딸이라고. 엄마, 내가 10년 넘게 한 거는 다 까먹었어?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자식이 부모 좀 돕고 살림 보태는 게 뭐 큰일이냐? 아, 맞다. 엄마한테 저는 딸이 아니라 ATM이었죠. 이기적인 년, 너 이러려고 결혼하냐? 아예 이 집이랑 연을 끊으려고? 이기적이래요. 대학 때부터 10년 넘게 월급의 70% 넘게 보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형편이 좋았던 적이 없어서 저는 알아서 살아가는 방법을 조금 일찍 배운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해왔고 엄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조금씩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다 제가 생활비를 본격적으로 보내기 시작한 건 대학교 1학년 때부터였어요. 수진아,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엄마, 나도 아르바이트비로 겨우 학교 다니는데. 아이고, 딱 이번만. 응? 진짜 급해서 그래. 그렇게 시작됐어요. 주말 알바, 저녁 알바, 남는 시간은 단기 알바. 알바로 번 돈 대부분을 집에 생활비로 보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가면 어김없이 눈치 주셨어요. 요즘 알바 많이 하냐? 그래,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 말로는 강요 안 한다고 하셨지만 그 눈치가 강요보다 무서웠어요. 엄마, 이번 달은 정말 여유가 없어서. 갑자기 왜 여유가 없어? 그럼 엄마는 어떡하라고? 알았어, 보낼게. 점점 당연하게 돈을 보내라는 엄마에게 저는 반항도 제대로 안 하고 그대로 따랐어요. 그러다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수진아, 엄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대출이라도 받으려니깐 엄마 명의로는 안 되더라. 네 명의로 좀 받아줄 수 있어? 응, 대출을 내 명의로? 아이고, 걱정 마. 엄마가 다 갚아줄게. 일단 급하니까 네 명의로만 받아주면 돼. 그렇게 장학재단에서 생활비 대출을 받아서 엄마를 드렸죠. 나중에 확인해보니 생활비 대출을 4학기 내내 받았더라고요. 졸업할 때 제 빚은 학자금의 생활비 대출까지 1,800만 원이었어요. 갚아준다던 엄마는 대출 받아 돈 주면 나 몰라라. 한 푼도 갚아주지 않았어요. 엄마, 그때 생활비 대출 언제쯤 갚아줄 수 있어? 응, 네가 갚고 있는 거 아니었어? 얘, 매달 이렇게 쪼들리는데 네 빚 갚아줄 돈이 있겠니? 엄마가 갚아준다고 해서 대출 낸 거잖아. 알았어. 너 엄마한테도 이렇게 철저하게 할래? 무슨 빚쟁이, 빚 독촉하듯 하네 얘가? 대출금 얘기를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저를 나쁜 딸 만들고 화를 냈어요. 저는 졸업을 하면서 교수님의 소개로 대기업 계약직으로 들어갔어요. 월급 받으면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빚부터 갚았죠. 이번 달 생활비 왜 아직이냐? 엄마, 나도 학자금 대출 갚아야 돼서. 그래서 못 보낸다는 소리야? 또 슬슬 핑계대네 인연이? 핑계가 아니라, 알았어. 제대로 반항도 못한 채로 매달 엄마한테 생활비 보내고 대출은 제가 악착같이 갚았어요. 그 와중에 언니는요. 우리 큰딸 취업 준비한다고 고생 많지? 엄마가 용돈 좀 더 보낼게. 언니는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받고 취준생 기간에도 계속 지원받았어요. 그 집은 장녀랑 엄마 둘만 가족이었고 차녀인 저는 그냥 지갑이었죠.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해서 작년에 드디어 학자금 대출을 전부 갚았어요. 장학재단에서 온 상원 완료 카톡을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드디어 다 갚았다. 근데 기쁜 건 잠깐이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경력 쌓이고 이직하니까 연봉이 좀 올랐어요. 너 경력 좀 쌓이고 했으니 연봉도 올랐겠다. 연봉 계약서 좀 보여줘봐. 왜? 아니, 연봉 올랐으면 생활비도 좀 더 보태야지. 얼마나 오른 거야? 엄마,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나 이제 막 빚다 갚았어. 뭐가? 엄마한테 연봉 계약서도 못 보여줘?
저 독한 년. 연봉계약서 안 보여드렸더니 독하대요. 그래도 끝까지 안 보여줬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언니랑 얘기하다가 엄마가 요즘 집을 보러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엄마, 요즘 집 보러 다닌다며? 무슨 돈으로 집을 사겠다고 보러 다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꺼. 지금 금리가 너무 높은데 대출 받으면 위험하지 않아? 야, 너한테 부담 안 줄게. 내가 알아서 하겠다니까. 그 말을 믿진 않았어요. 그런데 말릴 수도 없다는 걸 아니까 어쩔 수 없었죠. 결국 형편에 맞지도 않는 평수의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엄마랑 생활비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 알게 됐어요. 엄마, 지금까지 내가 보낸 생활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건지 말해주지도 않았잖아. 그 돈 다 어디다 쓰고 맨날 돈이 없대? 엄마도 일하잖아. 그 돈으로 대출 이자 내는 거지. 그거 내면 뭐 있는 줄 알아? 뭐? 집 이사할 때 대출 좀 받았어. 그거 이자 내야 되잖아. 나한테 상의도 없이 엄마 혼자 결정해놓고 내 돈으로 갚고 있었던 거야? 내가 너한테 상의를 왜 해? 돈도 쓰면 어떻게 쓰든 내 마음 아니냐? 제가 드린 생활비가 엄마가 무리하게 받으신 대출 이자로 나간 거였어요. 그래놓고는 매번 돈 부족하다고 더 보내라 성화였죠. 그래서 독립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엄마, 이제 생활비 못 줘. 나도 내 인생 살래. 뭐?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집 ATM 노릇 10년 넘게 했어. 이제 못하겠어. 야, 너 진짜 미쳤구나.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그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이 싸가지 없는 년 말하는 거 봐. 싸가지가 없어서 고등학생, 대학생 때부터 돈 벌어 엄마한테 꼬박꼬박 보내고 이 나이까지 엄마한테 싸가지 없는 년 소리 들으며 사는구나? 왜 나한테만 이래? 난 딸도 아냐? 2년이 갑자기 돌았나? 그래. 나 이제야 제정신 차렸으니까 그렇게 알아. 나가서 살 거니까 엄마도 엄마 알아서 사세요. 그날 이후로 생활비 전부 끊고 자취 시작했어요. 혼자 살면서 월급의 60%씩 파킹 통장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돈이 확확 모이더라고요. 와, 벌써 2천만 원 넘게 모였네? 진짜 허탈했어요. 10년 넘게 그 집에서 몇백만 원도 못 모았는데 혼자 산 지 1년도 안 돼서 2천만 원이 넘게 모였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진짜? 그때 깨달았어요. 엄마한테 묶여서 내가 번 돈을 그렇게 새나가게 했구나. 나를 위해 살지 못한 그 세월이 그제서야 사무치듯 후회되더라고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남자친구가 청혼했어요. 수진아, 나랑 결혼하자. 오빠, 정말 나랑 결혼해도 괜찮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아니면 안 돼. 결혼해줘. 대학생 때부터 만나던 남자친구는 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지켜봐줬고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의지가 되어주었죠. 독립해서 돈도 어느 정도 모았으니 기다려준 남자친구와의 결혼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며 엄마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어요. 엄마, 나 결혼하기로 했어. 상견례 날짜 잡으려고 하는데. 뭐, 결혼. 그래서 뭐? 생활비 끊어놓고 혼자 잘 살겠다고 나가더니 다짜고짜 결혼하겠다고 연락을 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그지같이 사는 줄 알아? 엄마,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 인생, 너 나 엿먹이고 나가니까 좋냐? 엉, 이런 걸 딸이라고. 엄마, 내가 10년 넘게 한 거는 다 까먹었어?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자식이 부모 좀 돕고 살림 보태는 게 뭐 큰일이냐? 대학생 때부터 기본적으로 알바 3개씩 뛰면서 생활비 보냈어. 내 명의로 생활비 대출까지 받아줬고 그거 갚느라 내가 몇 년을 고생했는지 알아? 아이고, 아주 유세다 유세야. 한 번쯤은 고생했다, 고맙다 말해줄 수 있었잖아. 고맙긴 뭘 고마워. 네가 알아서 한 거잖아. 네 남자친구는 돈 좀 괜찮게 버냐? 결혼을 해도 친정에 돈 주는 거 이해할 만큼 잘 사는 놈이랑 결혼을 해. 그게 무슨 소리야? 이기적인 년. 너 이러려고 결혼하냐? 아예 이 집이랑 연을 끊으려고? 그 순간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이 사람한테는 내가 딸이 아니라 그냥 돈줄이었구나. 너 상견례고 결혼식이고 나 부르지 마. 나 안 갈 거야. 우리 이제 남이야, 남.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 뭐? 알겠다고? 의절하겠다는 거지? 응, 그렇게 하자. 야, 너 지금 끊을게. 이제 진짜 연락하지 마. 엄마가 먼저 의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슬퍼야 하는데 이상하게 기뻤어요. 발목에 족쇄가 풀린 느낌. 근데 문제는 친척들이었어요. 수진아,
너 네 엄마랑 싸웠다며? 아, 네, 결혼 준비하는데 엄마가 반대해서요. 아니 그래서 진짜로 결혼식 때 엄마 안 부를 거야? 말이 되니? 시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이모, 네가 너무 칼 같아서 이렇게 된 거야. 네 엄마가 얼마나 서운했음 딸 결혼식 안 간다 그래? 제가 칼 같아요? 이모, 나 대학생 때부터 10년 넘게 생활비 보냈어요. 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줬고요. 그래, 너 그렇게 한 거 알아. 근데 그게 결혼식 혼주석 비우는 거랑 뭔 상관이야? 엄마가 먼저 의절하자 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한 번만 참고. 이모, 나 이제 안 참아요. 야, 너 그러면 이모, 내 결혼식이에요. 더 이상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끊을게요. 친척들도 안 부르기로 했어요. 친척들도 엄마랑 다를 바가 없고, 엄마 안 오시는데 친척들만 부르는 것도 이상해서 그러고 싶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해 얘기하고 상의했어요. 남자친구는 제 결정에 따라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끼리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비시댁에 찾아갔어요. 사실대로 다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님,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응, 편하게 말해봐. 제 결혼식에 친정엄마 안 오세요. 아니, 제가 안 부르려고요. 응. 무슨 일이니? 달아 말했어요. 10년간 생활비 보낸 것부터 제 명의로 대출받은 것, 언니와의 차별 대우, 엄마의 의절 선언까지. 그래서 혼주석을. 저희 쪽 혼주석을 아예 없애고 제일 앞자리에 그냥 하객들 앉히려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아버님, 어머님이 곤란하실까봐 걱정돼서요. 많이 힘들었겠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렇게 결정하기까지도. 어머님, 괜찮다. 네가 오죽하면 어머니를 부르고 싶지 않다 결정했겠니? 우리 걱정은 말고 네 마음 편한 대로 해. 수진아, 그런 상황에서도 바르게 살아온 거 정말 대단한 거야. 우리 민호 복 터졌다. 생각지도 못한 따스한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지? 이제 우리가 다 네 편이야. 그래, 혼주석 없애자. 친척도 부를 필요 없어. 어차피 결혼식 당일에 누가 누군지도 몰라. 양가, 부모님 인사 같은 순서도 다 없애고. 응, 그러는데. 정말 괜찮으세요? 괜히 저 때문에. 괜찮고 말고 그 잠깐 결혼식 때문에 앞으로 네 인생 힘들어지는 거보단 훨씬 낫지.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댁의 배려에 가족에게서도 느껴본 적 없는 따스한 마음을 난생 처음 느껴봤어요. 이런 게 가족의 구나. 결혼식 며칠 전, 사회자한테 마지막 확인시켰어. 양가 부모님 인사 화촉점화 생략하는 거.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나 때문에. 뭐가 미안해. 우리 결혼식이잖아.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쪽 하객이 너무 적어서. 친구들이랑 회사 동료들 많이 오잖아. 영 신경 쓰이면 대행 알바 좀 쓰자. 친구 중에 그렇게 한 애 있어. 대행 알바? 응. 친애가 중년 친척 부를 사람 없어서 신경 쓰이면 대행 알바로 몇 명 안 쳐도 돼. 아니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냥 있는 대로 하자. 드디어 결혼식 당일. 저는 정말 가족, 친인척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웨딩드레스 입고 대기실에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수진아, 예쁘다. 정말 예뻐? 어머님, 혼주석 없다고 신경 쓰지 마. 지나고 나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넌 이제 우리 딸이야. 알았지? 네, 어머님. 그 말에 또 울컥했어요. 우리 딸이라는 말을 진심으로 들은 게 처음이었거든요. 식이 시작됐어요. 양가 어머님 인사와 화촉점화가 생략된 채 신랑 신부와 함께 입장하겠습니다. 이제 남편이 되는 오빠와 손잡고 함께 걸어 들어갔어요. 우리 둘이 함께 입장하고 친구들이 불러주는 축가 듣고 혼인서약서를 읽고 가끔 시선이 느껴졌어요. 혼주석 없는 걸 신기하게 보는 사람들. 하지만 우리를 향해 따뜻하게 웃어주는 사람들만 보려고 노력했죠. 수진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신혼여행 다녀온 후 집 정리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왜? 누구야? 이모. 그래도 엄마인데 연락 한번 해드리라고. 답장할 거야? 아니, 안 할 거야. 후회 안 해? 응,
전혀.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은데 뭐. 결혼하고 1년쯤 지났어요. 그동안 친정 엄마한테서 연락은 몇 번 왔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한 번은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 핸드폰으로 연락을 한 거예요. 살미촌 내 딸 데려가 놓고 인사가 한 번 없나? 그래도 내가 장모인데 성의 표시라도 해야지 않아?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가 있는데 말야. 고민하던 남편이 며칠 후 보여준 문자를 보고 정말 경악을 했네요. 여보, 미안해. 엄마 연락처 차단해. 엄마는 역시나 죽을 때까지 이러려는 모양이에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혼주석을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엄마를 설득해서 결혼식에 모셨다면 어땠을까? 근데 결론은 하나예요. 그러지 않은 게 정말 잘한 일이다. 제가 참고 또다시 엄마에게 굽혔다면 제 남편과 시댁까지 엄마에게 시달릴 게 뻔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진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오롯이 저 그 자체로 행복하게 말이에요. 이제야 깊게 깨달아요. 가족은 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